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으셨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그 다음에 1994년도에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UCLA에서 미국의 힐프네죠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이 대표적인 저서가 2012년도에 Institutional Economic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에서 제도 경제학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영문 저서를 쓰셨고요. 루트리지, 유명한 세계적인 출판사에서 2017년도에는 연금개혁이라는 산업에너지 환경연구소에서 출판한 연금개혁이라는 그런 저서를 내셨고 2009년도에는 박영사에서 고용과 성장이라는 그런 편서를 내셨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니까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 2014년부터 15년까지 그때 같이 활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점, 여러 가지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시다 이렇게 판단된 큰 박수로 한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교수 양준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앉으나 서나 비슷합니다. 네, 참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조원진 대표하고 만난 게 국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만나고 있고 같이 고생을 하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교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학연금이지만 공무원 연금과 똑같이 공무원 연금이 바뀌면 그대로 사학연금이 바뀌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눈치를 줍니다. 당신 거기 가서 뭐 하는 짓이냐. 외롭기도 했지만 이렇게 동기들이 계시니까 힘이 났죠. 제가 그때 늘 제 가슴 속에 담아둔 생각은 이것은 역사를 위한 일이다.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뭐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나 하고 죽는 것이 저는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같이 추진했고 제 600조를 아끼셨다고 그랬지만 저는 더 강하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바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나라가 절단이 납니다. 어떤 지도자는 현재를 위해서 돈을 마구 쓰는 사람이 있죠. 누구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네. 이제는 뭐 부채도 막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부채 아끼느라고 그렇게 절약을 하시고 했죠. 그래서 좋은 환경을 다음 정권에 남겨놓고 그걸 지속적으로 갔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처럼 호황을 누리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사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서부터 엉뚱한 짓을 해서 다른 나라 언론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가지고 자폭했다, 스스로 무너진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영국에서 BTS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공연을 했죠. 네. 거기에 공연단의 팬클럽이, 영국의 팬클럽이 아미라고 하네요. 아미 그러면 뭘 생각이 납니까? 네, 군대 뭐 이렇게 생각이 나시죠? 네, 아미. 근데 아미라고 게 무장을 하다 이런 뜻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BTS에게 아미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아미가 필요하다. 그게 누구입니까? 애국동지 여러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미가 되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무장의 방법 중에, 무장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기도 있겠습니다만 정신 무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쟁하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자신감도 생기고 투쟁력도 생기고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저는 그냥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자, 경제 지금 좋아요? 답이 끝난 얘기입니다. 답이 끝난 얘기. 제 강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권이 왜 이런 경제 정책을 쓰게 되느냐? 사람 중심 경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나왔어요, 맨 처음에. 아니, 경제는 사람 살려고 하는 게 경제인데 왜 구태여 사람 중심 경제라고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국회 초청을 받아서 예결위 총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 이 예산 가지고는 나라 결단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국회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 몰랐어요. 어떤 분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더니 왜 이런 사람 데리고 왔느냐 해서 그래서 국회가 싸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한참을 싸우고 좀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7분간 국회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데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만 하시고 끝내시더라고. 질문을 안 하시고. 거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1800년대 로더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소소비설론자가 이제 주창을 하기 시작을 해서 마르크스에 이어지면서 좌익 경제학의 일부다. 꼭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좀 어떻게 보면 덜 된, 그죠? 마르크스주의도 제대로 공부도 못한 그러한 이제 얼치기, 좌익 이론에 근거해서 부자한테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돈 주면 경제가 성장한다 라고 하는 이론에 어떻게 보면 근거한 것 같아요. 자, 솔깃합니까? 근데 솔깃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그 정책을 시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근데 왜 이런 길을 걸었을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요새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문제가 많아서 그럼 과연 차베스가 집권하자마자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차베스가 집권하자마자 뭘 했겠습니까? 국유화, 또, 포퓰리즘, 또, 언론 통제, 외국 개혁을 내쳤습니다. 다들 맞는 얘기시고요. 먼저 헌법 개정부터 들고 나왔어요. 헌법 개정.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도 헌법 개정 들고 나왔죠, 그죠? 그래서 민주자를 뺀다 안 뺀다, 자유자를 뺀다 안 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차베스가 맨 먼저 한 일이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뭘 했느냐? 첫 번째는 국회를 바꿉니다. 그 전에는 지역구만 있는 양원제 국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병렬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 그래서 3분의 1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를 실시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여기 공수처와 좀 달리 Public Defender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Public Defender, 공을 지킨다, 공익을 지킨다. 차베스가 등장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정권이 부패했고 썩어 문드러지니까 이거를 처단해야 된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디펜더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느냐, 이야기는 모든 공직자를 다 수사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공직자를 차단한다. 솔깃합니까? 근데 검사도 사실 모든 공직자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통령만 수사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다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솔깃한 말을 해서 퍼블릭 디펜더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누구를 수사했겠습니까? 예? 예, 1번 정적, 2번 법관. 어디 손 들어오세요. 손 들어오세요. 예, 법관을 수사를 합니다. 처음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190명의 판사를 감옥에 보내요. 야, 머리 좋죠? 그래서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장악하니까 판사가 판결 제대로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주 엉터리 판결을 내리겠죠. 이게 베네수엘라의 공수처 퍼블릭 디펜더라고 하는 조직이 한 일. 정치개혁은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니까 정권이 완전히 왔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이제 보편적 복지, 많이 들어보셨다 그죠?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무슨 제도인지를 모르는데, 저희 경제학에서 복지제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사회주의적 복지제도, 시장경제적 복지제도, 그 다음에 연대주의적 복지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시장경제 복지제는 뭐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거,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공적 부조의 형태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다 나눠갔자는 거죠. 이런저런 뽑아서 다 나눠갔자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주의적 복지제도인데, 그 사회주의적 복지제도에서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 솔깃해서 한번 갔다가 다들 돌아와서, 아, 이건 유지가 안 되는 제도구나. 이미 교훈을 받은 바 있는 겁니다. 그 제도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라를 막 지키자고 합니다. 무상의료 제도를 실시합니다. 무상교육 실시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200년 전에 아담 스미스부터 논쟁이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왜 무상을 하면 안 되느냐? 무상을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국가가 돈이 많아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200년 전에 이미 논박이 된 그런 사항인데, 이거를 마르크스가 들고 나온 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나오고, 자, 거기까지도 참을 수 있는데 가격 통제를 실시합니다. 자, 생필품 가격이 높으니까 좀 낮게 해달라. 솔깃하죠? 네, 그걸 실시합니다. 자, 생산품을, 경제라고 하는 것은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느 일방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는. 그래서 생필품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유지하면 파는 사람이 팔겠어요? 안 만들겠죠? 안 만들겠죠. 그래서 늘 생필품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차베스가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배권을 누구한테 줬겠어요? 첫 번째 공무원, 두 번째 사회단체, 세 번째
군대 어디다 줬겠어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공무원. 2번 사회단체. 한 분 누구세요? 3번 군대. 오, 역시 애국동지 여러분들은 센스가 있으셔. 군대한테 줬어요. 왜? 군대를 장악을 해야지 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회주의자들이 맨날 말만 하면 국민이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민생이 어떻고 하는데 베네수엘라 데모하니까 장갑차로 사람 깔아 죽였죠. 누가 했어요? 네. 군대가 동원이 돼. 왜? 같이 부패하고 싸워 문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솔깃하게 이렇게 체제를 만들었는데 결국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를 갖다 보니까 부패가 늘었겠습니까? 줄었겠습니까? 늘었어요. 훨씬 더 늘었어요. 차베스 아버지가 뭘 하신 줄 아세요? 차베스 아버지가 뭐 돈 많이 가지셨겠죠. 그죠? 네. 주지사 하셨어요. 차베스 형 뭐 하신 줄 알아요? 주지사 했어요. 동생 뭐 했는지 아세요? 주지사 했어요. 이게 사회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나라의 꼴입니다. 이거 좋다고 베네수엘라처럼 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국유화를 하고 경제 개입을 하고 통제를 하고 기업 경영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파멸의 길을 갑니다. 부패는 증가하고요. 수출할 물건은 전혀 없겠죠. 생필품은 늘 부정. 재정은 어떻게 돼? 파탄이 났습니다. 석유값이 올랐을 때는 석유 팔아서 조금 괜찮다가 석유값 내려가면 재정이 바로 파탄이 나는 거예요. 민생이 파괴됐죠. 그래서 240만 명 지금도 탈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탈출하는데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어요. 이게 겁나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하는데 지지율이 아직도 40%가 넘어요. 이게 웬일인가? 야, 좀 두렵습니다. 예. 차베스가 이렇게 나라 경제를 망가뜨려도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무장이 필요하다? 정신 무장이 필요하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우리가 알려야 국민들이 자각을 하고 문재인 정권 타도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한 게 뭐냐? 아까 헌법 얘기했지만 판사 뭐 다 요새 들어가죠? 아니 대법관 하신 분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 이런 공소장 처음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차. 하기사 아니 돈 한 푼 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죄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판결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법원을 장악해서 우리 판결이 저는 의심스러워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제도 한다고 지금 엄청 돈을 쓰고 있죠.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80조 원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가 줄었죠. 오히려 사실은 통계상으로 한 9만 7천 명 늘었다고 작년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농업 취업자가 한 6만 명이 늘고요. 그 다음에 18시간 미만의 취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거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개입을 하고 있죠. 소득주도 성장이 뭐 하자는 거예요? 가격을 통제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경제 이론에 저는 없는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경제학을 여러분들 안 배우셨지만 경제를 저보다 잘 아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가격이 올리면 물건 더 삽니까? 당연히 안 사죠. 문재인 정권은
가격을 올려놓고 고용이 더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근로 최저임금제 올려서 임금 올리면 고용이 막 는대요.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랍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논평에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걸 맞다고 추정하는 사람은 그거는 역사의 죄인이에요. 역사의 죄인. 52시간제 그래서 나아지셨습니까? 그죠? 근로자도 힘들고 사용자도 힘든 그런 체제 만들어서 경제가 잘 살 수가 없겠죠. 예, 공공자금 열심히 지금 하고 뭐 뿌리고 있습니다만 뿌리는 효과가 나지가 않아요. 놀고 있는데 돈 주면 더 놀라는 얘기예요. 일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돈 풀면서 청년들에게 3년 동안 2,500만 원 주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서 돈 더 쓰라고 이거 화가 나는 일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 돈 받는 사람은 로또겠지만 그죠? 그 돈 피눈물 나는 정말 돈을 세금으로 국가에 좋은 일 쓰라고 낸 걸 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안 되죠. 제가 원전 관련해서 제가 뭐 전력 쪽에 조금 이렇게 수요 예측도 해보고 해서 압니다만 원자력 열량 단가로 따져보면 건설비가 원전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이제 가동했을 때 동일한 열량을 낼 때 동일한 발전을 해낼 때 드는 비용을 보면 원전이 1일 때 가스 발전은 27배입니다. 27배예요. 엄청나게 비싼 게 가스입니다. 석탄은 10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전 했던 겁니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원전 멀쩡한 원전을 그냥 수도를 시켜버렸어요. 그거 수도만 안 해도 연간 3,460억 정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올해 계산을 했죠. 지난해 거를. 지난해에 박근혜 정부 때만큼만 하면 얼마를 절약할 수 있었느냐? 1조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1조를. 연간 1조를 날렸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또 가짜뉴스. 난 요새 보면 진짜를 말하는데 가짜뉴스라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내가 MBC 기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본인이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얘기 전달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 연료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조가 나옵니다. 한전이 적자가 됐죠. 2천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죠? 멈췄던 원전 돌기만 해도 적자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적자를 냈습니다. 지금만 문제는 참겠어요. 지금만 문제니까 좀 참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 세대에도 더 비싼 전기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 자식은 떳떳하게 잘 살게 했다고 우리가 애써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권은 어떻게 보면 청년 하면서 청년 등을 그쵸? 예, 뒤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미래를 망치고 있고요. 미래를 망치면 현재가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직장이 어느 직장인자 이렇게 어떤 청년이 물길에 이랬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 직장, 그런 직장 다녀라. 미래 희망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이게 애국이고 이게 대한애국당이 존립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내 살이 깎여도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내가 미래에 떳떳한 사람이었다라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은진 의원께서 그때 같이
욕먹어가면서 하는 일도 바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닙니까?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게 미래를 담보로 더 돈을 쓰고 부채를 내고 그죠? 막 쓰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미국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도. 그래서 미국 백악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자, 사회주의자들이 국민들에게 환상을 자꾸 심어주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를 봤더니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장에서 이렇게 받는 임금이나 가격은 전부 다 정당하지 못하고 착취의 결과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삼성이 잘 된 거가 계열사를 쥐어짜서 잘 됐다. 누가 말한 거예요? 예, 하여튼 누가 말했죠? 제가 또 이름을 요새 거론하면 유튜브만 안 찍어도 제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만은 요새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저 애가 아직 셋이라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면 나라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내가 받는 거다. 공정하게 받는 거다. 열심히 일하면 더 받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건설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주지 않고 이게 다 잘못된 거라고 분노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 이거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환상이 우리나라에 스며들면 큰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 점점 두려워지고 있어요.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지지율이 아직 40%다. 야, 이거는 지금 국민이 알려야 될 것 같아. 누가 지지하는지 지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지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조사, 설문조사하면 빵 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경제 정책들을 우리가 곱씹어 보자고요. 아니, 공무원들이 그래도 교육받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기들의 잘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지 부동이랍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탈원전인데 이념의 탈원전입니다. 사실 이거 그냥 여러분들 놔둬도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아니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난 탈원전인지 모르겠어요. 난 북한 저기 핵폭탄 저기 좀 없애라고 하는데 우리 원전을 없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더 이념적이다. 이게 이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거든요. 전기요금 조금 덜 내고 싶은 욕망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 쓰고 싶은 게 우리의 생각인데 이거를 망쳐놓고 있다. 최저임금 돼서 고용 참산한 거 다 알고 계시죠?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세금 더 걷어서 경제 살리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예전에 터키의 사람들 모시고 이제 그 우리 경제 관련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터키 한 공무원들이 야 니네들 너무 세금을 좀 막 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터키로 갔어요. 야 이게 뭔 말이냐. 예전에는 세금을 쓸 때 제대로 썼잖아요. 고속도로 쫙 놓고 그죠?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건설하고 생산적인 데 썼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쓰는 걸 보면, 특히 요즘 쓰는 걸 보면 정부 돈 100원 먹기 위해서 세금을 뭐 한 10,000원 이상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낭비하고 거기에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훼손하게 이렇게 정부 돈을 쓰는 것은 아닌가. 정부 돈을 쓰면 쓸수록 경제가 좋아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 돈을 쓰면 쓸수록 경제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80조를 썼는데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들죠? 뭔가 잘못된 거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정부가 좀 쓰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쓰기 나름인 겁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은 제대로 썼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제1차 5개년 계획할 때 쓴 계획안을 제가 원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봐요. 이 시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어떤 일을 했을까? 1차 5개년 계획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에너지를 잘 저렴하게 공급하고, 그죠? 정말 민간이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기본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 네. 이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4대강, 아니 멀쩡한 도를 해체하겠다는 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경제적이래요. 난 경제학 공부 30년 이상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멀쩡하게 있는 거 없애는 게 이게 경제적인 건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죠. 국민연금 국민의 돈입니다. 이거 잘 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멀쩡하게 잘 운영하는 기업 경영자를 바꾸니 많으니, 그죠? 아니 기업인이 교통사고 냈으면 그 범칙금 내고, 그죠? 사고에 따라 처벌받으면 되지. 왜 회사가 돈을 뺏겨야 됩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쁜 사람. 그 나쁜 거 그만 벌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재산을 제가 어느 콜럼에다 썼어요. 요새 보면은 교통사고 났다고 고발당했는데 상속세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당하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응? 18번인가 압수수색을 하고, 아니 도대체 검사들이 뭘 수사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요즘 기업의 경영 개입이 아주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전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한다는데 제로페이 쓰시는 분 계세요? 이용률이 제로라면서요? 네. 도저히 불편하게 만든 거 가지고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는 건 문제가 있다. 물론 좋은 일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의료보험도 재정이 악화되고 지금 더 문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이 여러분들 한번 손자분들 또 자식 이렇게 보면 그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사교육 제대로 한번 시켜보겠다 하는 거 다 반대해서 지금 국사가 엉망이 됐죠. 건국일이 언제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자기 나라가 언제 건국된지를 몰라요. 네, 1948년 8월 15일 네, 건국일이죠. 너무나 당연한데 물어보면 몰라. 개천절이래. 아이고 참. 물론 정신적으로 그죠? 우리가 4,000년 반만년 역사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죠? 시장경제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저부터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해요. 이상해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체제가 붕괴됩니다. 자,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통속이에요. 시장경제가 안 되고 사회경제 되면 자유민주주의 할 수가 없습니다. 차베스 보셨죠? 아니 내 먹거리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떠들고 다녀요? 자유민주주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회주의하고 보편적 복지했는데 나라님 말씀을 어길 수 있어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한 몸이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몸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온 게 통계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적 경향성,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주의 국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표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부가 GDP 대비 우리 온 국민 생산해낸 부가가치의 총합인 GDP 대비 정부가 쓰는 돈이 얼마냐? 이게 17년에 23%였다가 올해는 25%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번 돈 누가 써요? 정부가 썼더니. 이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 올라가고 경제에서 정부가 이래라 말아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이 추정을 했는데, 미국이 사회주의 정책 실시하면 미국 경제가 40%가 날아간다. 라는 게 미국 백악관의 추정입니다. 의료보험이 잘못되면, 즉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GDP의 9%가 날아간다. 그게 백악관의 추정입니다. 당연히 사회주의 하면 부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님 어디 가 계세요 지금? 네? 어디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저기 있는 분 생각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서청대에 계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은 어디 계시? 네, 네, 하여튼 뭐 이거는 역사가 아마 증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장을 역사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정신무장하고, 그죠?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민주적 방법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는 일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폭력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신무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헌법 정책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법 126조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제가 저녁 쏘겠습니다. 네, 인터넷 검색 아니다. 시간이. 네, 헌법 126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전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경영에 개입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헌법 126조에 있습니다. 한진그룹 이사 대라 말아라 누가 얘기했어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기금을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정부가 운영하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을 가지고 개인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거? 헌법 위반.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유치원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금? 그죠? 네. 경제학에서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의를 해요. 아무거나
공공재가 날아가는 게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는 특수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을 해도 다른 사람의 지장을 안 줘요. 예. 그게 이제 공공재 하나의 특성입니다. 또 하나는 저놈이 돈 안 내고 써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방 열심히 지켰더니 이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있죠. 이거 너 나가라 이렇게 못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방이라고 하는 게 공공재입니다. 내가 쓴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뭐 덜 쓰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이스크림 우리 굉장히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가 있는데 우리 도시락 세대입니까? 도시락 들고 다니실 때 옆에 놈이 내 도시락 못 먹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막 침 뱉고 그랬죠. 네? 네. 그건 공공재가 아닌 거예요. 무상급식 공공재입니까? 아닌 거예요. 네. 국방과 같은 게 공공재고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 제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옆에 사람이 공부를 막 잘하나요? 그죠? 아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 공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공공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 급식이나 다 공공재가 아닌 겁니다.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다 창의성이 있도록 발휘하도록 민간이 하도록 장려해주고 또 국가가 할 일이 있으면 국가가 해주는 이게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은 경제학에서 메릿, 가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은 장려하면 장려할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가 6.25가 끝나고 나서 경제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죠. 이때 문맹률을 낮추고 글공부시키는 데가 어디냐. 물론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사립학교도 많이 짓게 하고 또 기업들도 이렇게 글을 가르치는 것도 많이 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낸 것은 교육의 힘이고 그 교육을 성장시킨 것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이 사립학교다. 저는 연세대학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학문의 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입니다. 제가 국립대학 교수도 해보고 사립대학 교수도 해봅니다만은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내십시오. 그게 자식을 위한 일.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대학이 사립대학들입니다. 왜? 학생이 등을 돌리면 사립대학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교수들이 불러서 가르치고 제 방 안에는 칠판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 못한 건 제가 다시 칠판에다 풀어줘요. 국립대학 교수도 이런 일 안 합니다. 물론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립학교도 중요하다. 국립학교도 중요하고 사립학교도 중요하다. 저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학생들을 기르고 그걸 누가 선택해야 돼요? 학부모들이 선택하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유치원까지도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유치원에서 제가 컬럼을 하나 썼어요. 사립유치원 뭐의 온상? 땡땡의 온상? 어딥니까? 무슨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 보니까 비슷해요. 공립이나 사립이나 그 회계 위반 건수가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재산을 바쳐서 유치원하는 사람들을 왜 폄훼합니까? 왜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을 폄훼해요? 권력 잡으면 아무나 폄훼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헌법 31조 위반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일 많이 한 게 헌법 23조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위반한 게 뭐예요? 남의 재산 막 그죠? 세금도 아니 공시지가 정부가 올렸다고 올려가지고 세금 막 걷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주식이 있는데 의결권을 제한하고 아니 생계형 적파 업종이라고 해서 업종 지정하면 사업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선택을 하고 하라 말아 하냐 이거죠. 정원난죠. 여러분들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정원 감축, 1회 정원 10% 감축.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 나라 정부는 어찌된 시행령에서 조금 잘못하면 먹거리를 뺏어버려요. 네, 이것도 전부 다 저는 반헌법적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히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두고 뭐 스튜어드십 코드니 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는데 경영 개입? 정부는 경영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93년에 저는 국제그룹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법에 의해서 저는